열린 시작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지 운용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많이 힘드셨죠. 네, 이번 주도 지금 시작이 그래도 좀 낙폭은 많이 좀 진정된 모습이지만 변동성을 여전히 좀 가지고 한 주를 시작을 하면서 불안한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전면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일단 좀 시장이 이제 한율 전쟁에 돌입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 주 동안 뭐 1900선이 이제 붕괴될 정도로 단기적으로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장의 작전명은 공포에 던질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공포에 던질 시기는 지났다. 그렇다면 매수를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망을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좀 정하신 그 이유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 종목별로나 우리 시장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PBR 1 이하로 내려간 적은 뭐 금융위기 때나 카드 사태 때나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대형 악재가 나왔을 때 PBR이 한 1 이하로 내려갔는데요. 지금 현 수준에서 기업들의 이익 수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1870선 라인 정도가 PBR 1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단기적으로 1850선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가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중국, 북한까지 지금 3대 악재가 중복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진정된 기미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월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선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변화의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속 급락하기보다는 진정되는 흐름이 이번 주부터 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제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그 이유를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죠. 바로 미션으로 좀 풀이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바닥권에 대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미션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9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경기가 실제로 경착륙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가대 해석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뭐 최근 우리 국내 문제이긴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9월 미국의 금리 인상.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경기가 뭐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 위기론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9월에 금리 인상이 좀 가능할까요? 지금 9월 이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해보거나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것이 약간 공포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구나. 실제로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2년 내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위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 미국이 9월 달에 이제 미금리 인상을 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제 판단에서는 추가적인 이하나 절하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격차를 더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달러 강세가 됐을 때 이하나가 따라서 강세로 가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제가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미국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9월 달에 이제 미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지금 보고 계신 저 차트가 바로 그 미국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준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6%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실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5.8%가 떨어져 있고요. 또 하나의 기준으로 제소하는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 2%에 다다라야 된다. 근데 최근에 유가 급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1%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뭐 그런 영향도 있긴 한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재차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 또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되지,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 미국 금리 인상을 했다가는 제 판단에서는 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 그러니까 중국이 이하나 절하를 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지금 돌입했다 보이고요. 이번 주말에 그 부의장이죠. 옐렌 의장은 오늘 연설을 하지 않는데 부의장이 컨벤션 회의에 나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뉘앙스를 줄 것인가인데요. 그동안 이 피셔 부의장이 해왔던 연설의 발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주말에 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피셔 부의장이 이번에 미금리 인상을
뭐 연기하겠다, 지연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9월장까지 판단해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 뭐 계속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경착륙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경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일단 뭐 외신에서는 또 지준율 인하 이야기가 또 제시가 되고 있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볼까요? 뭐 지준율 인하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런 정책적인 조치였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추가적인 지금 이하나 절하 가능성,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오히려 역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이하나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려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왜 중국이 이하나 절하를 했을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하나 절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마지막 카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기가 분명히 예상보다는 빠르게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대를 그동안은 유지해왔지만 성장률이 아마도 그걸 깰 것 같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 보면 중국이 최근 들어서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또 서비스업 쪽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내수 쪽으로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입 물량 같은 경우도 단가로 보면은 상당히 빠진 건 사실입니다. 작년 대비. 그런데 물량으로 본다면 오히려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중국 경기가 과도하게 많이 급락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만 이번에 조금 지연해 준다면 중국 시장의 흐름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도 이제 30% 정도의 자산을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비는 넘기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북한 리스크입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짧게 얘기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까지도 협상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화로서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경험상 항상 북한 리스크는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악재로 지나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전략입니다. 네. 오늘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까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준다면 좀 안전 찾아간다면 역시 1차적으로는 낙폭 가대주가 많이 오를 걸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다 뚜껑이 열렸는데요. 실적이 좋았던 쪽이 의료기기 쪽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나 낙폭이 실적 대비해서 많이 급락한 종목들이 매력적인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린다면 인바디 같은 기업들도 좋은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늘었고요. 1분기 수준으로 나왔는데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꾸준한 상승 추세, 실적이 겸비한 그런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인바디 많이 좀 선전을 하네요. 닷새 만에 반등 한 8% 정도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지 운영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 또 지수는 코스피는 낙폭 좀 줄여 나가면서 1871선까지 올라서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1.7%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서 양시장 모두 다 위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래도 종목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깊으시죠.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포트폴리오 진단 해드리는데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신청하시며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투자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